네, 안녕하세요. 이번 3D 프로토타이핑의 미래 웨비나 사회를 맡은 단군소프트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금 업무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군소프트가 호스팅하고 피그마, 프로토파이, 유니티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처음으로 공동 발표하는 3D 프로토타이핑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디자인 아이디어가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 가능한 경험으로 확장되는 어떤 전체 워크플로우를 데모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 화면에서 끝나는 설계가 아닌 사용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실제 사용 환경까지 고려한 프로토타이핑 흐름을 한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웨비나에 앞서 한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채팅창 또 원활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분야는 이렇게 제각각이겠지만 모두가 뭔가를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 채팅창에 자유롭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설문에 이제 참여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에 QR코드를 활용하시거나 하단에 비틀리 링크 3D 프로토타입 서베이로 접속하셔서 설문을 남겨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저희가 200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의 트라이얼 사용권 등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 지체 없이 바로 세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오프닝으로 좀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대표적으로 기존 프로토타이핑 방식이 대응하지 못했던 세 가지 문제를 하이라이트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의 복잡성인데요. 오늘날의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는 단순한 화면 전환이나 클릭으로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사용자의 입력이나 상태 변화, 조건,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과 로직이 복잡하게 결합된 어떤 인터랙션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프로토타이핑 방식은 이러한 복잡한 로직을 표현하기 어렵거나 실제 제품과는 좀 동떨어진 어느 정도 그냥 보여주기용 시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이제 문제점은 사용 환경과 디바이스의 다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프로덕트는 이제 더 이상 PC나 모바일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 웨어러블, 가전, 산업 장비 뭐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그리고 공간에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면 화면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실제 사용자의 환경에서의 어떤 맥락과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검증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실행 환경, 즉 런타임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제품 경험들이 2D 화면을 넘어서 또 AR이나 VR,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런 몰입형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런 프로토타입 도구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실제로 충분한 검증을 제공하기 어려웠겠죠. 그 결과 이제 의사결정이 개발 단계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 또 비용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이제 3D 프로토타이핑의 미래 웨비나에서 피그마와 프로토파이, 유니티가 어떻게 이 세 가지 한계점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또 해결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실제 인터랙션을 만들고 현실과 가상 환경에서까지 직접 실행해보고 프로토타이핑 해보는 경험까지 하나의 연결된 워크플로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유니티, 피그마, 프로토파이 순서로 각 발표자분들이 한 20분씩 기능 소개와 데모 세션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 채팅창 말고 이제 Q&A 창이라고 있습니다. 줌 플랫폼에서 버튼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창에 남겨주셔야 이제 모든 세션이 끝나고 웨비나 후반부에 발표자들 한 자리에 모셔서 직접 라이브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질문들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별도 연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니티 코리아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컨설턴트이신 이효준 님의 이제 UX를 공간으로 확장하다 유니티 스튜디오로 완성하는 3D 경험이라는 세션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준 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사가 함께하는 3D 프로토타이핑의 미래 첫 번째 세션 진행을 맡게 된 유니티 CS 옵스팀의 이호준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요, 유니티와 함께하는 3D 콘텐츠 제작, 솔루션의 혁신, 프로토타이핑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이핑이 뭔지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로토타이핑은 컨텐츠 결과물의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검증하기 위한 초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이핑의 장점으로는 아이디에이션의 방향성을 빠르게 검증하고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검증해서 잘못된 개발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직접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유도해서 이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계속 거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 콘텐츠의 퀄리티가 향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3D 콘텐츠 프로토타입의 작업 단계로는요. 첫 번째로 아이디에이션이나 컨셉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빠른 리소스를 미리 선택을 한다거나 혹은 AI나 다른 툴을 통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증이나 리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발견하게 되면은 개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방향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식 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은 3D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만드냐보다 얼마나 빨리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토타이핑이나 가상 환경 기반 콘텐츠를 제작할 때 유니티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데이터 도구 및 디바이스와 통합되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0개 이상의 파일 형식이나 확장자를 지원하는 데이터 처리 및 변환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에셋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서 트래킹이나 공유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한 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버전들이 생성되고 또 다양한 조직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니티는 버전 관리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3D 컨텐츠를 빌드하고 또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컨텐츠 인터랙티브한 경험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렌더링된 2D 컨텐츠에서 이제 실시간 컨텐츠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적이었던 컨텐츠들이 인터랙티브하게 변환이 되면서 개별적이었고 독립적이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협업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PC나 모바일에 국한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멀티 플랫폼이 지원이 되면서 XR이라든가 혹은 태블릿이라든가 여러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티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3D 에셋을 가져오고 데이터를 손쉽게 변환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 다음 유니티 에디터로 가져와서 몰입감 있는 실시간 3D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배포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수정이 필요하면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시 3D 에셋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하는 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에디터가 가상 콘텐츠를 만들고 완성하는 데 더 최적화된 도구라면 그 이전 단계에서 빠르게 시도하고 확인하기 위한 도구도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출시한 유니티 스튜디오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티 스튜디오는 복잡한 코딩이나 혹은 워크플로우 없이도 비전문가도 3D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웹 기반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코딩 없이 간편하게 3D 콘텐츠를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제품 데모나 혹은 교육용 시내 어떤 콘텐츠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콘텐츠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검토와 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작업으로도 고급 프로젝트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는 유니티 스튜디오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되어 있던 솔루션은 유니티 에셋 매니저 혹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니티 에셋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SDK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보시는 화면은 유니티 스튜디오를 처음 켰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템플릿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구 컨피그레이터를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유니티 에디터와 동일합니다. 왼쪽에 하이어라키 창이 있고요. 뭐 카메라나 UI, 캔버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던 버튼이나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그대로 UI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에디터처럼 머티리얼을 변환하거나 PBR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기존의 유니티는 직접 스크립팅을 작성하거나 개발 코딩을 아는 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다면 유니티 스튜디오는 이렇게 조립형 블록 코딩을 통해서 어, 기존에 있던 그 스크립팅에 적용되었던 기능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가구 컨피그레이터처럼 이런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바꿔본다거나 혹은 디자인을 바꿔본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전부 다 유니티 스튜디오로만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저희가 제미니에서 이미지를 하나 구한 다음에 그것을 외부 AI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3D 모델을 만들고 유니티로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GB 모델을 이미지로 뽑아냈고요. 그 상태에서 외부 AI 모델링 툴을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그 모델을 그대로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니티 에셋 매니저와 연동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에셋 매니저에 AGB를 올려서 그 AGB를 그대로 임포트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임포트하면 바로 프로젝트에 임포트가 되게 되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 위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AGB 모델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스튜디오는 확장자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임포트해서 활용이 가능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AI 모델링 툴에 적용되어 있던 머터리얼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애니메이션을 주는 장면인데요. AGB의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서 애니메이션을 할당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갖다 놓고 이동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레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동하는 경로를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UI에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저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던 로직 맨 아래에다가 플레이 애니메이션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AGB 모델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AGB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AGB를 생성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이동해서 적용을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UI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른쪽에 AGB 모델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적용을 시켜주고요. 이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를 했을 때 바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스튜디오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티브한 경험들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을 어느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3D 제품 뷰어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의자 컨피그레이터나 혹은 그 외에 공간을 살펴본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제품 뷰어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나 구조 설명 및 정비 매뉴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우주 탐사선의 어떤 부분에 어떤 기능들이 동작하는지 팝업 형태로 띄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되었던 드래프트 그 템플릿에 있는 컨트리뷰트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웨어하우스의 이 기기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이제 제품 비율뿐만 아니라 차량용 3D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혹은 공간 3D 내비게이션, 그리고 조금 전에 AGV로 예시를 보여드렸던 훈련 시뮬레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스튜디오는 AI 스크린샷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3D를 가지고 와서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그 프롬프트를 AI가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3D 모델을 실사화시키는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스크린샷을 캡처한 다음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그 캡처한 이미지를 그대로 실사로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니티 스튜디오를 소개할 때 이제 많이들 여쭤보셨던 부분이에요. 유니티 스튜디오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유니티 에디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유니티 스튜디오는 에디터로 익스포트한 기능을 이번에 프로토타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만들었던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유니티 에디터로 익스포트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뭐 하이라키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플레이 해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웹상에서 그 플레이했던 그 로직 그대로 유니티 에디터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이제 구현이 되게 되면 나중에 유니티 스튜디오로 가볍게 POC를 만들고 프로토타이핑을 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른 디바이스나 뭐 플랫폼으로도 확장하고 싶다 했을 때 유니티 에디터로 가져와서 프로젝트를 더 개발하고 디벨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니티 스튜디오가 빠르게 3D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기능을 가졌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뷰어 템플릿은 3D 에셋을 바로 임포트해서 구조를 살펴보고 협업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오픈소스 템플릿입니다. 뷰어 템플릿은 유니티 에셋 관리 솔루션인 에셋 매니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에셋 매니저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기능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템플릿으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셋 매니저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멀티플레이 기능들, 그 다음에 3D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3D 스트리밍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콜라보레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어 템플릿은 GitHub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두를 위한 오픈 소스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아보시고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프로젝트 설정을 위한 가이드와 문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간단해서 한 번은 클릭으로 이제 대부분의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뷰어 템플릿은 에셋 매니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유니티 에셋 매니저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SSO 환경과 연동이 가능하며 또 애저나 AWS 같은 클라우드 기반 인증 시스템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안에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셋 매니저와 스토리지와 즉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에셋 매니저의 강점인 에셋을 검색하거나 필터링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을 정보를 뭐 버전을 관리한다거나 태그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3D 스트리밍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확장자에 구애받지 않고 대용량 3D 데이터 세트도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 포맷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포맷과 관계없이 3D 씬의 에셋을 추가하고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회전한다거나 혹은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레이아웃이나 트리 구조도 중요한데요. 이런 트리 구조 관련된 부분에서도 직접적으로 하이어라키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수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노테이션을 넘긴다거나 협업 도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협업 도구로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공간에서 어노테이션을 남기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좌표 기반으로 코멘트를 추가하거나 혹은 다른 사용자를 태그하고 참고해서 파일도 첨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캐드 파일 같이 이제 정밀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수치를 측정하거나 그걸 3D 상에서 남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SS의 3D 취소 확인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설계 검토를 위해서 크기 조정이 가능한 섹션 컷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멀티플레이 네이티브 서비스도 지원하고요. 비복스 같은 음성 채팅도 지원하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음성으로 같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상 환경에 어노테이션을 남긴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티 플랫폼으로도 배포도 가능한데요. 윈도우나 맥이나 웹, iOS나 안드로이드 그런 플랫폼에 국한받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R이나 AR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캐스트나 VR 지원, XR 패스스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뷰어 템플릿을 활용하면 여러 기능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POC나 POB 개발 시간을 몇 주에서 단 몇 시간으로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이 뷰어 템플릿을 활용하면 접근성을 확대하거나 혹은 솔루션 최종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컨텐츠의 대부분의 확장자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빠르게 3D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 과정을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AI 기능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는 작년에 6.2 버전부터 유니티 AI 어시스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AI 에이전트 기능으로 에디터와 통합돼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혹은 에디터와 관련된 특화적 기술 질문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의 컨텍스트를 직접 참조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요.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크 모드입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직접 질문과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코드 모드를 통해서 코드에 대한 특화된 모드를 통해 코드와 밀접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령 실행을 위한 런타임 모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LLM 모델로는 GPT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 이제 외부 에셋을 활용해서 보통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현재 유니티 AI는 제너레이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셋을 바로바로 갖고 와서 활용할 수 없을 때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성형 모델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검증된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에디터에 통합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총 스프라이트, 텍스처, 애니메이션, 사운드 같은 에셋 생성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이 에셋들을 가지고 업스케일을 한다거나 혹은 눕기를 딴다거나 아니면 페인팅을 다시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에디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총 90개 이상의 생성 모델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D 모델이나 스카이박스 생성 등에서도 AI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너레이트를 크게 네 분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아이콘이나 UI 혹은 2D 배경에 활용될 수 있는 스프라이트 생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스프라이트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에셋을 활용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텍스처나 PBR 같은 경우에서도 직접 만들려고 하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유니티 AI 제너레이터를 활용하면 텍스처나 PBR을 그때그때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받아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3D 컨텐츠 제작 속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제 프로젝트 안에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 혹은 아바타 같은 경우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점프를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혹은 걷는다거나 하는 여러 동작들을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작업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MCP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애플리케이션을 외부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오픈소스 표준입니다. 그래서 클로드나 챗 GPT와 같은 AI를 통해서 이제 유니티와 같은 프로그램과 도구를 작업 흐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 방식입니다. 이 MCP의 장점으로는 AI를 단순히 말하고 질문 응답을 받는 도구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돕는 도구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구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시간과 복잡성을 AI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감소시켜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MCP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 아래에 그냥 임의로 그림판으로 산업용 생산 라인을 레이아웃을 그림판으로 그려서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은 MCP를 통해서 AI가 유니티에 있는 에셋들을 활용해서 생산 라인을 자동으로 배치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이제 말하는 도구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MCP는 이제 GitHub에서 다운받아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패키지를 받게 되면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트랜스포트와 이제 AI 에이전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니티와 연결되어 있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새로운 씬을 만들어줘 라는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한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씬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현재 씬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가 추가되면서 씬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와 나무를 배치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배경의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고 또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카메라를 4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간단한 씬을 같이 MCP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만든 씬은 이어지는 세션에서 또 활용이 되니까요. 마지막 세션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 유니티 세션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를 이용한 3D 프로토타이핑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호준 님의 발표에 이어 이제 피그마를 대표해서 당근소프트 이주환 매니저가 진행할 텐데요. 피그마 메이크 디자인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UX, UI 설계하고 또 AI 인터랙션 적용하는 자동화를 얘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니티에서 만들어둔 어떤 3D 공간에 적합한 인터랙션들을 AI로 만들어 보기 위한 과정이고요.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데모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매니저님 준비되셨나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소프트에서 이제 피그마 디자인 컨설팅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 어드보케이트 이주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피그마의 여러 툴 중에서도 이제 프로토타입 검증에 특화된 도구인 피그마 메이크에 대한 설명과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피그마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 기능이 업데이트되어 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 그리고 인터랙션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피그마 프로토타입은 반복 작업, 노가다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프레임에 전깃줄을 연결하듯이 귀찮은 작업을 좀 반복을 해야 했는데요. 부가가치가 낮고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작업이 대다수였지만 때로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때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수도 없이 해오셨을 겁니다. 이후에 저 피그마의 베리어블이라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이런 거를 인터랙션에 적용해서
뭐 상황별로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설정한다거나 좀 이런 기능이 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얻었지만 뭐 아직도 여전히 조금 반복 작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AI가 도입이 되면서 좀 인터랙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피그마에 본격적으로 AI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2024년 컴피그라는 이름의 피그마 컨퍼런스 직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피그마 고객들을 초청하고 이벤트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제 AI 인터랙션의 이제 그 당시의 수준은 아이콘이나 버튼의 생김새, 뭐 레이어 이름 등을 분석해서 간단한 인터랙션 정도만 AI가 뭐 대체해주는 수준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첫 AI로 간단한 수준의 반복 작업을 제거한 피그마는 2025년 작년에 4개의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툴들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특히 본격적으로 AI가 쏟아져 나왔던 한 해였던 것만큼 피그마에는 어떤 AI가 추가될지 그런 궁금증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그마는 작년에 업데이트 이후에 AI 프로토타이핑 도구인 피그마 메이크 그리고 디자인을 코드화하는데 보조를 맞춰주는 MCP 서버를 라인업에 추가하면서 피그마 AI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스케일업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의 아젠다인 프로토타이핑 구축에 특화된 피그마 메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메이크가 출시된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뭐 기존의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유효한지, 뭐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인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건 꽤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뭐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먼저 선정하고 기획, 디자인, 개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팀이 가진 아이디어의 검증이 작업의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럴싸해 보였던 아이디어를 구현한 결과가 생각만큼 그럴싸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피그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검증부터 하고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제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제안하기 위해서 피그마 메이크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메이크는 이제 프롬프트 기반의 AI 도구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아이디어를 자연어로 입력하고 검증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아이디어 검증에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비즈니스를 함께하고 있는 누구나 프로덕트 빌딩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그마 메이크는 이제 프롬프트 기반의 AI 도구이지만 이제 프롬프트만으로 아이디어를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다면 뭐 커뮤니티 오픈 소스를 참고할 수도 있고 뭐 기획 문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노션이나 아틀라시안 같은 PRD 문서를 첨부해서 AI에게 더 자세한 기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구축 중이거나 구축이 끝난 코드 베이스를 이제 메이크에 가져와서 설치하는 그래서 진짜 우리 프로덕트 같은 프로토타입을 얻어낼 수 있는 좀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라이브러리의 연결성 역시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컴포넌트 단위까지 그대로 사용하도록 이제 기능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른 AI를 사용해 보셨을 때, 뭐 나는 전체 완성본 중에 좀 일부분만 수정을 하고 싶었는데,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니까 전체가 다 수정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도 많이 겪어 보셨을 텐데요. 네, 피그마 메이크는 AI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파일처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직접 변경하는 여러 가지 편집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 중에 알맞은 좀 방식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개발 툴과의 통합도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파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거나 이제 MCP를 통해서 외부 IDE로 피그마 메이크 결과물을 불러가고 GitHub 푸시를 통해서 피그마 메이크의 산출 코드를 GitHub로 가져가서 고도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통합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피그마를 이제 메이크를 포함해서 이제 AI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 팀의 일부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팀마다 변화의 속도는 제각각이겠지만 좀 방향을 달리하는 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AI와도 디자인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도화된 디자인 시스템을 세 단계로 표현을 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프로덕트를 장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유를 넘어서 AI에게까지 공통된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고도화된 라이브러리와 피그마 메이크 같은 AI 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AI는 디자인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산출물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의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인과 AI, 코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AI와 디자인, 기획, 코드베이스 등 모든 것을 원소스로 만드는 데에는 이제 피그마라는 플랫폼이 AI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그마는 8개의 프로덕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각 프로덕트에 적합한 형태로 AI 기능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피그마 메이크는 이런 AI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사에서는 메이크를 기업 수준의 활용도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들과 아직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베타 기능을 포함해서 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그마 메이크 데모를 바로 메이크 파일에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시 파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패널이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UI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피그마에서는 이런 스크린 작업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에셋들 그리고 아이콘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에 저장을 하고 빨리 꺼내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는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시스템에는 이런 라이브러리, 정적인 디자인도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 이런 것들의 전환에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한지 이런 작업도 수행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이런 작업들을 디자인 파일에서 일일이 다 수동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역할들을 피그마 메이크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컴포넌트, 가장 작은 단위의 에셋에도 포함이 되지만 조금 더 큰 단위로 가보면 이런 패널 그리고 스크린에서도 어떤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어떤 화면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업 역시 피그마 메이크에서 이 스크린이 몇 장이 있든 간에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개발자분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조금 시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메이크 파일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메이크를 활용하기 전에 저는 몇 가지 더 고도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저작권 문제상 그 예시 스크린을 검은 화면으로 대체를 해놨는데요. 이번에는 이 예시 스크린을 피그마 디자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그마 이제 중앙 아래에 툴바를 보시면 이제 액션이라는 탭이 하나가 있는데 액션 탭을 누르시고 Make an Image라는 AI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프롬프트는 저는 챗GPT를 통해서 미리 미래지향적인 컨셉의 SUV를 생성하기 위해서 좀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놨고요. 이거를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은 LLM 모델을 선택하고 여기 입력을 하시고 메이크를 하시게 되면 피그마 디자인 파일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좀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저는 투명한 배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 나노바나나가 디자이너들이 많이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이너들만 이해할 수 있는 투명 배경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드 배경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눕기따는 AI 기능을 바로 활용을 해볼 거고요. 네, 이렇게 눕기를 딴 다음에 좀 이미지를 조정하고 새로운 배경을 추가해서 완성된 이미지를 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네, 저는 한국 거리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차 주차된 방향 같은 걸 보면 좀 역주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기는 하지만 일단 그 정도의 디테일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검은색 차량은 유광보다는 무광이 조금 예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만 한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뭐 다른 부분들은 좀 변하지 않고 딱 차량만 변화시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바나나의 특성을 잘 유지하는 뭐 그런 기능들도 이제 그대로 피그마 디자인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이렇게 생성된 AI를 이제는 완성됐던 UI 스크린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이제 검은색 화면에 모두 이거를 대신해서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삽입을 할 건데, 삽입을 하실 때에도 뭐 10장의 스크린이 있다고 10장 붙여넣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대신 삽입할 그 요소, 검은 화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패널에 이 사각형 4개, Select Matching Layer라는 기능을 눌러주시면, 같은 섹션에 포함된 같은 유형의 같은 이름을 가진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trl Shift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모든 레이어에 아까 제가 선택한 복사한 그 AI 이미지가 전체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하실 때에도 좀 피그마의 기능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이미지를 생성을 했으니까 좀 피그마 메이크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레이어의 이름을 조금 조정을 해줄 겁니다. 뭐 피그마 메이크는 아니면 다른 AI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이런 디자인적인, 시각적인 것도 디자인 맥락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레이어의 이름들, 이런 것도 디자인 맥락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어가 디자인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으로 다 수기로 변경하는 거는 꽤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피그마 디자인 파일 안에 있는 리네임 레이어라는 AI 기능을 통해서 좀 레이어 이름들을 다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뭐 아주 정확하게 모든 레이어를 정확하게 바꿔주진 않지만 뭐 숫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걸러준 이름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크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해 보시면 당연히 AI 툴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맥락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뭐 디자인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첨부해서 여기에 있는 뭐 베리어블, 그리고 컴포넌트들을 활용하도록 가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 어느 정도 작업된 정적인 프레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프레임 자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 대신 피그마 디자인에 있는 소스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그마 디자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오토 레이아웃 정보라던가 반복 사용되는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프레임이 있다면 프레임을 바로 활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프롬프트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에는 이제 피그마 메이크가 그 프로토타입 생성 전용 AI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I한테 어떤 일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리사이징 될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좀 UI 디자인 할 때 꼭 필요한 이런 정보들도 같이 달아주실 수가 있고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이고 사용자는 어떤 행동을 할 거고 그리고 AI가 꼭 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좀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좀 작업을 해온 파일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작업에서는 이 화면만 구현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뭐 별도의 패널들은 뜨지 않지만 보시면 지금 시간을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이 아이콘이 클릭했을 때 살짝 작아졌다가 커지는 이런 기본적인 인터랙션들 그리고 화면 전환 없이 구현 가능한 이런 기능들은 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요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위쪽에 만들어 놓은 이런 패널들을 이제 하나의 파일로 좀 묶어 볼 건데, 제일 먼저 연결한 패널은 이 내비게이션 패널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슬라이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제가 이거는 이 파일은 미리 수정을 해놨지만,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의 좀 Y값, 세로 위치가 조금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창 아래에 이 커서 아이콘을 누르시고 내가 변경하고 싶은 프레임을 정확히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딱 이 부분에 대한 수정만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뭐 수정될까 하는 그런 염려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조금 코드로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Go to Source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 패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사용한 코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변경하고 싶었던 건 이 세로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른 코드는 그대로 두고 이제 트랜스레이트 속성만 좀 수정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코드에서 수정을 하면 이제 프리뷰로 갔을 때 이제 네, 살짝 실시간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더 편한 방식에 맞춰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다른 패널들까지 한 번에 연결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뭐 상세 지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전화, 음악 패널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그마 메이크 파일을 혼자서 테스트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완성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팀원들에게 이제 템플릿으로 공유해서 항상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이 지점에서 시작하도록 가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니즈가 있다면 이거를 우측 상단에 쉐어 버튼을 누르시고 퍼블리시를 하시게 되면 먼저 이름이 생성이 되고 설명을 적고 어디 범위로 배포할 건지 선택한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를 하시면 이 파일을 이제 우리 팀에 속한 누구나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팀과 공유해서 이제 시작 지점을 세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서는 이제 이 사각형 4개 모든 앱을 보여줄 것 같은 이 화면을 제가 따로 구현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화면도 뭐 당연히 진짜 프로젝트라면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새로운 화면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도 메이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뭐 다른 패널들과 디자인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만들어준 이런 작업물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수정한다거나 뭐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우리 새로운 패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측 상단에 디자인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 기준으로 복사가 되고, 이거를 다시 디자인 파일로 이동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뭐 사이즈도 조금 조정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피그마 메이크에서 생성한 이 프레임을 보시면 이런 컬러 칩들이나 뭐 베리어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일일이 이건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하고 필 컬러 지정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지금 이제 알파 테스트가 진행 중인 체크 디자인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QA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측 상단에 이 make ready for dev 태그 버튼을 누르시면 체크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이 뜨게 되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 프레임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뭐 여기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컬러 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어블로 존재하는 값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일일이 사용자가 수기로 해야 했던 작업들에 조금 시간 소요를 줄이고 그만큼 더 핵심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좀 개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그마의 프로토타이핑 방향성은 AI를 적극 활용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션에서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외부 툴과의 통합, 그리고 기획 문서와의 연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도화된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더 빠르게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토타입과 디자인이 구현되었다면 바로 개발 프로세스로 넘어가도 좋지만 하이피던스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 이제 프로토파이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이제 상훈님께 넘겨서 웨비나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 메이크를 통해서 이제 AI로 이런 프로토타이핑이 더 가능해지는 영역들 굉장히 내용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주환 매니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프로토파이에서 그 이주환 매니저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더 하이파이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이상으로 어떻게 더 하이파이가 될 수 있는지 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프로토파이에서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다 연결성 있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세팅 중이니까요. 잠시만 또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토파이에서는 이렇게 또 아마 그런 고도화된 프로토타이핑 이제 컨텐츠를 또 유니티로 또 가져가서 가상 환경에서도 UI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뭐 긴 웨비나가 되고 있지만 이번이 또 마지막 세션인 만큼 발표자분들 위해서 또 많은 관심과 박수 그리고 질문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안내사항 초반에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자면 설문에 이제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양한 혜택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QR 코드를 활용하시거나 하단에 보시는 bit.ly 비틀리 링크 3D 프로토타입 서베이로 접속하셔서 설문 남겨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저희가 200장이나 준비해 놨는데 지금 딱 한 200명 정도 동시 접속 중이신 것 같아요. 200명 좀 넘게 접속 중이시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추첨을 통해서 트라이얼 사용권이나 각 제품의 그 벤더에서 프로토파이나 피그마에서 별도로 준비한 선물들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설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션 그, 네, 프로토파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파이 발표자 지상훈님과 안희슬님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와 피그마 솔루션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토파일을 소개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네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시작으로 프로토파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모까지 준비했습니다. 앞서 소개된 유니티, 피그마와 프로토파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저는 한국마켓 세일즈를 담당하는 안이슬입니다. 라이센스 관리는 물론 유저분들께 프로토파일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와 기술적인 설명을 맡아주실 지상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훈님은 저희 프로토파이의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로 유저 대상의 라이브 트레이닝과 데모 등 기술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주 멋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전파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프로토파일가 무엇인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프로토파일은 어떤 툴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노코드, 하이피델리티,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이핑 툴이며 버튼을 누르며 화면만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드래그하고 기울이고 센서에 반응하고 실제 데이터까지 연결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파일은 혼자 쓰는 툴이 아니라 디자인부터 테스트 공유까지 이어가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프로토파일 스튜디오는 모든 프로토타이핑 작업이 이뤄지는 핵심 툴로 애니메이션, 음성 인식, 센서 기반의 인터랙션까지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피그마 스케치 그리고 플러그인만으로도 바로 연동되어 디자인 파일을 손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플레이어를 통해 실제 디바이스에서 프로토타입을 실행하고 검토하실 수 있고요.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프로토타입 클라우드에서 팀원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링크 하나로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핸드오프 기능도 있고 유저 테스팅 기능까지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커넥트 기능인데요. 커넥트는 프로토타입을 화면 밖 세상과 연결해주는 도구로 실제 하드웨어, 센서, 캔 신호, 실시간 데이터, 심지어 직접 만든 플러그인까지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을 넘어 차량 HMI, IoT, 멀티 디바이스 환경까지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가지 도구를 통해서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프로토파이는 전 세계 100만 유저, 500만 개의 기업, 그리고 18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하이테크를 비롯해 오토모티브, IoT, 게이밍, TV, 메디어, 파이낸스 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토파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런 정교한 인터랙션이 가능한지, 그리고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인 저희 상훈님께 토스에서 보다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슬님. 앞서 예슬님이 소개한 대로 저는 프로토파일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지상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프로토파일에서는 3가지의 단순한 요소의 조합으로 고품질의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트리거, 그리고 리스폰스. 위에 3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실제 말하는 것과 같이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물체를 탭하면 움직인다 와 같은 문장처럼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체는 오브젝트, 탭한다는 트리거, 움직인다는 리스폰스에 해당합니다. 이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설명 카드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살짝 회전하면서 움직인다. 또는 하단의 카드의 움직임에 맞추어 상단 앨범 커버가 움직이고 스크롤 된다 와 같이 사람의 언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트리거 세트와 리스폰스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인터랙션 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의 조각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프로토타이핑을 실제 제품과 같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한 나침판, 로봇 암을 조작하며 컨트롤하는 하드웨어 연동 프로토타입, 스마트 TV, 게임은 물론 가전제품의 프로토타입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Animation. 모바일뿐만 아니라 TV나 다양한 디스플레이에서 키보드, 마우스, 터치 등은 물론 음성 입력과 센서를 이용한 모션 등의 멀티모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품들과 조합하여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해서의 핵심은 프로토파이 커넥트가 중심에 있습니다. 프로토파이 커넥트는 프로토파이 스튜디오에서 연동하여 모든 환경을 통합하는 확장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사전 제공해드리는 API, IFTTT, 스티어링 휠, 게임 패드, 아두이노, 블록닥과 같은 플러그인은 추가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서 손의 위치에 따라 포인트가 움직이며 인터랙션이 연동하는 커스텀 플러그인을 제작하여 추가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파이는 인터랙션이 포함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혼자 또는 팀원들과 함께 더욱 빠른 작업 시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프로토파일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로토파일을 이용해서 어떠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좀 옮겨서 좀 전에 주한님이 만들어 주신 피그마 파일
파일인데요. 이 파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저분들의 90% 이상은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하신 후 그것을 프로토 파일을 갖고 오셔서 인터랙션을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옮기고 싶은 프레임을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프레임 바깥으로 다른 요소들을 제가 배합을 좀 해놨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하신 후에 밑에 있는 액션 버튼에서 프로토 파일을 검색하시거나 인스톨이 되어 있으시다면 프로토 파일 플러그인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내보내기 창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컴포넌트도 함께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데모이기도 하고 시간 관계상 컴포넌트는 생략을 하고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프로토파이로 오셔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방금 피그마에서부터 내보내기 할 프레임과 같은 크기의 캔버스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피그마에서 내보내실 프레임을 선택하신 후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잠시의 로딩이 걸리고요. 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프로토파이 안에서도 리얼타임으로 객체가 불러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에는 지금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는지, 몇 개의 레이어를 피그마에서부터 갖고 오는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금방 끝났네요. 431개의 레이어를 피그마에서부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여기 피그마에서 갖고 온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토파이에서 인터랙션을 입력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전 비슷한 디자인에 저희가 음악 플레이어만 새로 디자인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익스포트 해왔던 것에는 오른쪽에 있는 트리거 패널이 비어 있지만 제가 인터랙션을 구현한 곳을 보시면 지도 움직임, 사이드 메뉴, 계절 메뉴 탭, 공조기 온도 조절, 디버깅을 위한 디버그 등과 같은 블럭들이 보이실 겁니다. 블럭 안에는 해당의 트리거와 그 안에 해당하는 리스폰스들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인터랙션을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인터랙션을 세밀하게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파이 스튜디오에서는 프리뷰라는 기능이 있어서 작업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파일은 저희가 프로토파이 커넥트에 임포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옆에 새로 갖고 있는 핸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핸들과 연동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를 프로토파이 커넥트와 연동을 해서 이 지금 화면 센터 디스플레이와 연동하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화면이고요. 지금 우선은 프로토파이 커넥트로 들어가셔서 뉴 버튼을 누르셔서 로컬 파이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이렇게 떠 있고요. 그 옆에 웹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크롬에서 또는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핸들과 함께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제공을 해드리는 플러그인 중에 플러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G29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런을 누르셔도 되지만 네, 이 상태에서 런을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제가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지금 로그를 한번 잠깐 지워볼게요.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핸들에서 오는 메시지와 값들이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놓고 저희가 작업해 놓은 파일로 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좀 온도를 좀 올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온도 부분을 올려서 여기는 이제 터치로 또는 드래그로 구현되는 부분의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온도를 바꾸면 밑에 하단에 있는 숫자 부분도 연동돼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한번 해볼까요? 내비게이션에 위에는 이제 자주 가는 저장된 곳이 있고요. 밑에 이제 최근 방문한 곳이 있는데요. 리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핸들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으로 목적지를 키보드 입력으로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다이나믹하게 제주 성산 일출봉이 뜨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키보드 핸들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제가 음성 인식을 하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AI를 쓰거나 다른 툴을 쓴 게 아니라 프로토파이만의 TTS와 STT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켜볼게요. 네,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엑스포 보이시나요? 엑스포가 검색돼서 밑에 리스트에 떴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산 일출봉. 검색이 잘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스튜디오 시드. 저희 회사가 잘 검색이 됐네요. 한번 지도에도 잘 표시가 됐는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지도, 경로 검색이 되고 안내가 나오고 옆에 살짝 지도를 펼쳐서 볼 수 있는 화면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음악을 틀으면서 한번 이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 플레이어를 열었고요. 음악 플레이어는 넓게 확장도 가능합니다. 아까 지도를 제가 살짝 펼쳤는데 음악 플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펼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만 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 플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핸들에서도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핸들을 통해서 음악을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좀 눌렀고요.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 음악은 잠시 꺼놓고 다음 음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멈춰 놓고요. 안내 시작을 눌러 놓으면 지도가 지어진 것이 볼 수 있고, 음악을 바꿀 때마다 음악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음악을 바꿀 때마다 앨범 커버에 맞춰서 뒤에 백그라운드에 블러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터랙션을 넣어 놨고요. 실제 제품과 같은 인터랙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 기능도 넣어 놨는데요. 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세 자리 또는 실제 전화번호와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정규화 표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토파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지금은 제가 보여드린 이 데모는 좀 이따가 유니티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도 함께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데모는요, 저희가 프로토파이 커넥트를 이용해서 멀티 디바이스와 연동해서 보여드리는 데모가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운데 보시는 거는 햄버거의 키오스크, 햄버거 가게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키오스크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이고요.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시는 거는 제 손에 들려있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에 프로토파이 플레이어로 앱을 넣어놔서 같이 연동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키오스크에서 버거를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네, 탭을 하시고요. 저는 테이크아웃으로 하겠습니다. 치즈버거를 선택하신 후에 내려서 보니까 콤보가 있네요. 저는 그럼 콤보를 선택하시고 보면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해보시고 스프라이트와 치즈볼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그럼 가격이 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저는 페이먼트, 그렇게 되면 페이먼트 메소드를 고르게 되고요. 저는 프로토파이 페이라고 하는 가상의 카드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제 손 안에 있는 아이폰으로 지문 인식을 하는 듯한 인터랙션을 넣어보고요. 지문으로 꾹 누르면 카드가 발동이 됩니다. 결제가 됐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갖다 대는 행동을 해서 실제 갖다 대게 되면, 키오스크에 갖다 대게 되면 결제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연동되는 프로세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프로토파이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서 API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API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 API 서비스인데요. 지금 영화를 검색하는 API 화면입니다. 먼저 검색만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어벤져스 한번 해볼까요? 어벤져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스파이더맨? 정적인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입력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적인 인터랙션이 안 일어납니다. 그럴 때 프로토파이 커넥트에 있는 기능 중에 API를 이용하셔서, 저는 미리 사전 설정을 해놓은 TMDB에서 제공하는 API인데요. 여기서 이 API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으신 후 똑같이 스파이더맨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스파이더맨.
그렇게 되면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할 때마다 또는 제가 지금 한국어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된 영화들까지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살아있는 것 같은 실제 제품과 같은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수 있는 게 프로토파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도 내비게이션을 좀 상정한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이용해서 이것도 음성을 이용한 경로 안내인데 조금 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살짝 틀리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라이브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떨리긴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이전에 있었던 데모에 음악이 좀 틀려져 있어서 이거를 잠시 끄고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안내해줘. 다행이네요. 한 번에 잘 됐네요. 한번 상암 캔슬을 하고 월드컵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경기장으로 경로를 해볼게요.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여의도 공원으로 안내해줘. 정말 다행입니다. 잘 됐네요. 목적지를 여기서 이제 여의도 경로가 공원으로 보면은 지금은 막히는 설정했습니다. 시간이 아니어서 안전 하나만 운전하세요. 나오는데요. 교통량의 것도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선 여기를 해놓고 고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크게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 지금 핸들에 보이는 마이크랑 좀 멀어져서 안 들릴 수도 있는데 핸들에 보이는 밑에 쪽에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같이 있는 페달이 있어요. 엑셀을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그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자동차가 멈추고요. 세게 누르면 엄청 세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놓으면 멈춰주고 이렇게 실제 자동차에 탄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IVI 서비스 또는 디스플레이의 UX를 프로토타이핑 해봄으로써 디자인 검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데모는요. 요즘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 가시면은 서빙을 하는 로봇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를 프로토타이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화면들을 가운데 만들어져 있고요. 왼편에 보이시는 거는 그거를 이용해서 실제 로봇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토타이핑도 만들어 봤어요. 우선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서 2번 로봇한테 3번으로 가라라고 세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 움직이는 게 3번으로 가시는 게 볼 수 있고요. 다 도착하면 컴플리트를 누르면 돌아오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을 돌아다닐 때는 프로모션 영상을 계속 표시하면서 다닌다든지 하는 것도 프로토타이핑으로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프로토파이로 할 수 있는 데모 또는 어디까지 구현한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유니티와 어떻게 연동을 하냐라는 부분도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유니티 많이 보시던 화면이죠. 유니티 허브에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유니티가 열리게 되고요. 프로토파이에서는 유니티형 플러그인도 제공을 하는데요. 그거를 설치를 해놓고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데모를 위해서 살짝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프로토파이 커넥트의 주소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정이에요. 로컬호스트의 9981 포트를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연동할 게임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효주님이 만들어주신 4가지의 그 계절 환경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환경 오브젝트 그리고 라이팅 프로파일까지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가능한 거 보이시죠? 네,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프로토파이와 유니티와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모든 설정을 끝내주신 다음에 빌드 세팅으로 가셔서 아까 유니티의 강점 중에 하나인 타겟 플랫폼을 바꿔줄 수 있는데 맥 OS나 윈도우 OS 본인이 사용하시는 OS에 맞춰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프로토파이 커넥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행 가능한 파일에 주소를 넣을 수 있는 부분에 저희 프로토파이 아까 전에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것에 URL을 집어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아까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인터랙션을 유니티 화면 위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빌드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유니티에서. 그래서 런타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뷰플렉스라고 하는 웹뷰를 보여주는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캠퍼스 안에 캠퍼스 웹뷰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 안에 아까
커넥트에서 제공되었던 저희가 데모했을 때 위에 생긴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으실 때 이제 뒤에 비지 한 다음에 그 투명하게 하는 파라미터를 넣어만 주시면 유니티의 런타임에서도 다음과 같이 똑같은 인터랙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영상을 빠르게 재생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토파이와 피그마 그리고 유니티를 연동해서 프로토타이핑, 실제 제품과 같은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마우스가 이쪽으로 가네. 지금까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프로토파이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의 요청과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프로토파이 AI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와는 좀 벗어날 수 있는 주제여서 간단한 티저 영상으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ing순입니다. AI 기능과 함께 더욱 강력한 기능으로 새롭게 선보일 유저 테스팅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테스트 신청은 프로토파이 코리아 공식 SNS, 링크드인과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관련 포스트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팔로우도 시간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토파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프로토파이 세션까지 좀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Q&A 시간인데요. 저희가 당초 2시 30분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상황 봐서 저희가 한 2시 40분 정도까지 한 20분 정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으로 다시 보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다시 보기는 그 가능한 이제 줌 링크를 저희가 후속 이메일에 포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후속 이메일은 뭐 일주일 내외로 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Q&A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은 다양한 이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비틀리 이제 숏 링크 3D 프로토타입 서베이 접속하셔서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아마 스태프분이 지금 채팅창에도 계속 링크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링크 접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저희가 한 200여 장 준비해 두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 한 200분 좀 넘게 들어와 계시니까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좀 받아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Q&A 세팅이 준비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발표자분들 한 자리에 모셔놓고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제 준비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질문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골라서 먼저 피그마부터 한번 하실까요? 네. 일단 피그마부터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피그마 메이크에 대해서 아까 제가 피그마 메이크도 그렇고 AI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좀 디자인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네, 오늘도 말했고 자주 고객사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피그마에서 잘 설계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디자이너분들이 뭐 자주 쓰는 에셋을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도화를 시키는 것까지가 보통 지금은
많이 하고 계신 디자인 시스템 고도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사용하는 코드 라이브러리와 연결을 해서 피그마에서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 바로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확인하거나,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 간의 공유를 넘어서 이제 LLM이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지금 할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유니티도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나 여기서 골라서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에셋 매니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에셋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별도 알림창이 뜨거나 트리거가 있을까요? 네, 그 에셋 매니저는 업데이트 됐을 때 그 기존의 에셋 위에 새롭게 트래킹이 되면서 또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기존 버전과 새로운 버전을 비교하면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됐구나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이벤트가 발생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다 하면은 그 오토메이션 기능을 활용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이 혹시 뭐 원하신다면 저희 설문 기타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토파이도 하나 질문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토파이 AI가 곧 출시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입이 될지 좀 상세히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AI 상세하게 질문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더 쉽게 도와주는 AI 기능이고요. 레이어나 그다음에 트리거, 리스폰스들의 이름들, 그다음에 간단한 인터랙션 또는 반복 작업이 많은 인터랙션 제작을 도와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장벽이 있는, 좀 학습 장벽이 있는 변수, 그다음에 함수, 그다음에 수식들을 제작하는데 정말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제작 시간이 짧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저희가 2월 9일부터 이제 클로즈 베타를 진행을 하고 5월 달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는 AI 기능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올 연말에는 코드 제너레이트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시 피그마를 하나 네. 할까요? 네. 네, 좀 사실 오늘 주제인 프로토타이핑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제일 많은 질문이 올라와서 체크 디자인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으셔서 답변 드립니다. 네, 얼리 액세스 신청을 좀 받고는 있지만 선발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크 디자인이라는 기능은 일단 우리가 디자인에는 뭐 로우 코드로 그 헥스 코드로 색상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제 그게 베리어블에 비슷한 값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트래킹해서 좀 자동 적용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한정된 고객분들 대상으로 좀 베타 테스트 진행 중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이크나 다른 툴들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그거를 피그마 디자인, 피그마 메이크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가운데 핵심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데모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마찬가지로 설문 기타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데모 세션이나 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피그마, 프로토파이, 유니티 조합이 기존 프로토타이핑 툴 체인 대비 가장 큰 차별점이 무엇인지요? 네, 이 조합의 핵심은 그 디자인을 넘어서 유니티의 실시간 3D 환경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결합돼서 상용 제품 수준의 이제 사용자 경험을 실제 런타임 환경에서 즉시 검증하는 것인데요. 우선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시간 3D 통합 부분입니다. 피그마와 프로토타입 이제 프로토파이의 2D 인터랙션을 유니티의 강력한 3D 엔진과 결합해서 공간감 있는 UI랑 실제 물리 기반 인터랙션을 활용해서 단일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 기기 최적화입니다. 단순 시각화를 넘어서 자동차나 HMI, XR 기기 등 실제 하드웨어 사양에 맞춰서 구동되는 유니티 기반 엔진의 성능과 데이터를 연동해서 즉각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발 가속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 단계의 로직을 유니티 에셋으로 빠르게 이식함으로써 디자인과 개발 사이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상용화 빌드까지의 제작 단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예. 네. 네, 자유롭게 또 설문 관련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3사가 최대한 지원해드릴 테니까요. 그 설문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저희 프로토파이가 받으면서 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실제 디바이스 센서, 자이로, 터치, 음성 등을 활용한 테스트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밑에 추가 질문으로 프로토타입을 사용자 테스트에 바로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완성도가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는 테스트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업계에 따라서는 업계 특성에 맞는 디바이스들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디바이스들과의 연동도 무난히 잘 되고 있고요. 그 외적인 지금 뭐 방금 유니티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HMI, 그 다음에 XR, AR, 또 앞으로 더 나올 멀티모달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스마트 클래스라든지 다양한 그런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하드웨어를 연동한 테스트는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사용자 테스트할 때 그리고 완성도가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고요. 실제로 말하지 않으면은 되게 이게 프로토타이핑인지 실제 제품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프로토타이로 만든 프로토타이핑 화면을 가지고 광고 화면도 찍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과 광고나 그런 마케팅은 따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 화면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쓸 정도로 실제 화면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워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설문지를 내보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 보이는 설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설문지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모니터 화면에 흰색, 회색, 검은색 뭔가 오늘 맞춰입은 듯한 느낌으로 앉아 있긴 한데 오늘 이제 저희도 이거 끝났으니까 금요일이고 해서 즐거운 금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QR코드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럼 화면에 보이는 설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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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